안녕하세요. 죽죽클럽입니다. 자, 오늘 2월 18일이죠? 2월 18일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벌써 마음은 금요일인가 봐요. 목요일 방송을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가 오늘 1.26포인트 내리면서 96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장초반엔 좋았죠? 장초반엔 좋았는데 마지막에 점심 먹고 나서 한참 쭉 뺐습니다. 자, 뭐 일단은 좀 과도하게 뺀 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 당일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뉴에 매매 동향을 가서 당일 추이를 보면 코스닥 말고 코스피를 보면 여기까지 이제 잘 지수가 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개인은 계속 마지막까지 매수를 유지했죠. 그래서 2천억 매수를 했고 나머지 이제 요 지수 하락을 한 게 바로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이제 뭐 미국 국채가 10년물 국채가 이제 금리가 뭐 1.3을 이제 다 왔다. 이제 그럼 1.3이 되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죠. 근데 일단 패드든 FOMC든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뭐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에 FOMC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록이 어제 사실은 이제 그 공개가 됐죠. 근데 거기에서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금리 인상을 아직 할 때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만장일치로 그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1월까지는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최소한 3월이 돼야 3월에 제가 일정 전에 말씀드렸죠. 3월은 돼야 한두 명쯤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그건 왜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압박이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에 이제 모든 건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버냉키 쇼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갑자기 테이퍼링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요동을 쳤거든요. 급락을 하고 뭐 사실 갑자기 난리 나는 거 아닌가라는 엄청난 걸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이제 시장을 설득시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들도 와 이거는 못 참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기가 너무 화랑이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막 시중에 이제 갖고 있는 돈을 막 써. 막 지금 비트코인도 엄청 가고 있죠. 뭐 주식도 막 엄청 갔어. 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고 막 뭐 소비자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도 그럴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쓰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잖아요. 아직 지금 현재 시점의 스타트는 어디냐? 원자재 값의 상승 정도예요. 원자재 값의 상승. 그럼 원자재 값이 상승이 되면 한 3, 4개월 있다가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그 정도 사이클을 그려요. 그래서 실적으로 아직 상반기는 좀 멀었고 하반기쯤은 돼야 뭔가 이 물가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사실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얼마까지는 인플레이션이고 얼마 아니면 인플레이션 아니고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 대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돈이 많이 나와서 그게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면 회수를 하겠다라는 사인을 보내겠죠. 그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되겠죠. 양적 완화를 이제 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죠. 그죠? MMT, 그죠? 현대적 자본 이론인가?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런 MMT나 이런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들겠다 하는 것들은 아직 먼 얘기예요. 진짜 아직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 예. 오늘 갑자기네요. 오늘 갑자기 왜 했냐? 이 정도는 사실 애교죠. 예. 1%가 뭘 애교인가요? 아니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승의 하락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정도는 애교죠. 예. 21선에 살짝 걸쳐 있고 내일도 사실 약조정 21선 밑으로 살짝 파란색으로 약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제 뭐 찍기 쉽지 않아요 이거. 한 번에 여러분들 1,000 넘고 막 그러지고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일은 제 생각에는 코스닥 기준으로 960은 좀 지켜줄 것 같고요. 물론 전강후약 패턴을 보일 겁니다. 아침에는 조금 사는 척하다가 오후에는 패대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은 사실 그렇게 두려운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제 제가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저기 7만 원 갈 거다 이렇게 글도 쓰셨는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극히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삼성전자 편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사실 추호도 없어요. 예. 왠지는 그 다음 영상에서 좀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오늘은 시황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지겹기를 갈 거예요. 진짜 지겹게. 예, 지수가 상승으로 가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이제 테마나 종목 장세가 한 3-4개월 정도 이루고 정말 실적이 이제 기반이 돼야죠. 지금은 경기가 살아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정말 살아났다. 코로나는 끝났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경기가 살아났다는 기대감은 없잖아요. 예, 경기가 살아났다는 실적은 그래도 그나마 버텨줬는데 경기가 살아난 느낌은 안 들죠. 지금 동네에 가보시면 아직도 임대라고 써 있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옆에 이제 근처 상가 가도 잘 버티고 있던 가게들도 하나 두 개씩 가게를 내놓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 가게만 문 닫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게 수입으로 벌은 거를 또 다른 생산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산한 것들이 또 다른 자금 회전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도 뭔가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돈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버틴 분들에게 엄청난 베네핏이 갈 건데 지금 사실 쇼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당연히 경쟁자들이 지금 하나 두 개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 이제 살아남은 기업한테는 당연히 구조조정의 계기도 되고 사실 되게 이제 구업 이게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음,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구조조정이죠. 일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꺼렸는데 어쨌든 그러면 주식상 재무제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잘 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성과도 잘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참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은 지루하게 계속 갈 거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본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본 게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제 본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주식장은 원래 이랬어요. 원래 지루하고 원래 재미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대세 상승장은 이미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대세 상승장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될 수도 있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항상 지수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실물 경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실물 경제보다 항상 떨어져 있죠. 그걸 괴리라고 하는데 그 괴리폭이 너무 넓어지면 걔는 다시 줄어들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죠? 그건 모든 자연의 이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자연의 파동의 수렴은 0입니다. 0.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근데 그 0이라는 게 정말 숫자 0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 가치만큼의 딱 그 가치가 0점이라고 보면 0점. 숫자 0이 아니라 0점. 그걸 0점이라고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는 우상향하잖아요. 이걸 경제가 우상향한다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아,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상당 우상향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우상향이 어떻게 우상향이냐면 90년대,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그다음에 까지는 급상승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요 엄청난 상승기, 요게 2000년도 상승이죠. 엄청난 상승이에요. 그때는 정말 엄청났어요. 예. 그래서 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물론 IMF도 있었죠. 예. IMF는 그런 걸 제외하고 큰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그러고 쳐볼게요. 왜냐면 그때 엄청나게 발전을 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죠.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지점인 거죠.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둔화된 거, 성장이 둔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수도 이 기준으로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지수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항상 실물 경제가 이렇게 갔다고 하면 여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언젠간 이렇게. 예, 그게 파동의 이론입니다. 그 지점, 이 지점을 0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세상승장은 사실 어렵다. 끝났다고 보긴 좀 그렇고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뭔가에 또 다른 뭔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 지금 좋은 건 다 나왔거든. 이 경기부양책 미국도 통과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경기 살아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 백신은 이제 한다고 하죠. 예, 좀 있으면 여행 갈 거지. 예, 좀 있으면 뭐 화장품도 잘 팔린다고 하죠. 식료품도 오른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지금 공장에 돌아가서 기름값도 뭐 60달러를 넘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지표들만 엄청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대세상장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이게 주식의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자동차를 누가 선물해 준대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자동차는 그랜저 정도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사실은 원래 실제 갖고 싶은 차는 소나타인데 그랜저면 엄청 좋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랜저가 왔어. 그러면 와 좋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어? 그랜저구나. 이게 끝이에요. 근데 내가 원래 받아야 될 적정한 차는 소나타인데 그랜저를 기대하고 있어. 기대는 항상 할 수 있잖아요. 소나타 정도면 좋겠네. 그래도 그랜저 선물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갑자기 그랜저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왔어. 그러면은 눈 뒤집어지는 거죠. 우와 대단하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는 현실은 소나타의 기준이라고 보면 소나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소나타 기준을 말하는 거. 기준이라고 하면 실제 소나타인데 기대감은 이미 그랜저야. 기대감은. 왜냐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경기 부양책하고 경기가 뭐 갈 거라는 이미 예상을 했어. 그런데 어 차가 왔는데 그랜저 풀옵이야. 그러니까 풀옵션.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역시 좋네요. 라고 하겠지만 진짜 눈이 뒤집어지게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상승장은 쉽지가 않다. 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가 있겠어요. 시장에서. 예? 돈은 더 이상 못 풀어요. 이제는. 왜냐면 회수도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돈은 미국에서 항상 그 돈이 풀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거꾸로예요. 항상 모든 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제일 강자냐? 돈을 제일 조금 푸는 나라가 제일 강자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제일 강자예요. 돈을 가장 조금 풀었거든.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힘들어져 이제 자꾸. 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왜냐면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어쨌든 얘를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돈을 푸는 게 맞는데 다시 회수할 것도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런 기준에서 보면 홍남기 장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고 나서 회수 걱정은 나중에 경기가 정말 살아났을 때 해도 된다는 얘기를 이제 패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와, 14분이나 됐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발행은 일단 전강후약이고 그 다음에 뭐 장 마지막이니까 일단 주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이제
좀 준비해야 되겠죠? 대기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하락은 하지 않을 거니까 막 여기 월요일처럼 이렇게 하락은 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또 많이 매도를 했고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어요 이제는. 얘네들도 뭐 팔 물량, 왜냐면 다시 살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조건 팔진 않아요. 그렇다, 그런 기준이고. 자, 일단 그러면 인베스팅닷컴 앱을 킨 다음에 지수 선물 빅스 지수를 볼게요. 이제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네. 뭔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뭔가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빅스 지수가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10년 금리, 이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이냐? 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외환 볼게요. 외환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안 왔죠.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한국에 뭔가 사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아니, 부담스럽지 않은데 왜 팔았냐? 그거는 뭐 그들이 뭔가 팔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한국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아요. 갖고 있지도 않은데 판 거죠. 자, 그러면 증권 플러스의 증시 동향을 가볼게요. 일단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특히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사실 요 영상 찍기 전에 기관 매수 관련해서는 이미 좀 보고 왔어요. 일단 너무 눈에 띄는 게 일단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AP위성,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있다고 치고, 이런 거는 5G죠. 아까 오이솔루션 봤는데,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오이솔루션 방금 있었죠. 여기 혹시 바로 세 번째 있었네요. 5G 뭐 있었네요. 네 번째는 아니고 5G가 돌아오고 있다. 대장 중에 하나죠. 서진, 에이스테크도 있을 건데, 그러면 잠시만요. 에이스테크 없을 리가 없죠. 에이스테크, KMW 대장들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그죠? 5G가 돌아오고 있다. 5G가. 그래서 5G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 보고 있는 종목이 그거예요. 자동차 섹터가 항상 흐름이 어떠냐 하면 2차 전지주가 조금 가다가 그 다음 주가 자율주행주나 자동차 부품주로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MS 오토텍, 그 다음에 MC넥스,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이런 쪽이 아마 할 거다라는 거고, 오늘 특징주는 그거예요. 그 아이들, 사실 토박스 코리아랑 삼성 출판사가 일단 공을 쐈죠. 그러면서 어떤 게 가냐면 우리 여기 잠깐 보면 토박스 코리아,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다가간 게 토박스 코리아도 가고, 그 다음에 오로라라고, 여기 오로라도 있었는데 오로라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미리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너무 길게 찍는 것 같아가지고. 오로라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오로라랑, 그 다음에 뭐 저희 갖고 있는 예림당 다 이게 관련해서 책 뭐 이런 출판 다 이런 거죠. 이게 뭐 어제 삼성 출판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정도, 일단은 5G,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캐릭터 관련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인 뭘까요? 일단 시즌을 돌리려고 하나? 시즌 돌릴 것 같아요. 와, 21선을 일단 꺾고 올라왔고 61선을 다 가고 있죠. 실적 때문인가? 일단 시즌은 지금은 살짝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시즌
시즌 한번 솟구실 것 같아요. 시즌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갖고 계신다, 물렸다 엄청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로 물을 좀 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많으시면 안 되고. 콜마 BNH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사실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뚫고 올라오고 있고, 예,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 요거는 한 번에 안 가고 조금씩 매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또 이렇게 가겠죠. 소개시켜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말씀드렸고, KMW는 여기서 샀네. 그러니까 결국은 5G, 그죠? 지오소프트, 지금 사실 지오소프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한탕 한 거예요. 이제 쿠팡 관련주는 이제 한탕 다 한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쿠팡에 있으면 안 돼요. 세원은 라닉스라고 뭐 말씀 좀 드렸죠. 그 미국의, 라닉이 아니라 리링인가 라릭인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테슬라에 있었던 근무하던 사람이 나와서 차린 회사예요. 예, 전기차 회사고 우회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요게 관련된 주입니다. 안랩도 조금 돌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치 테마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이런 문화, 쇼박스, 오송첨단 소재 이런 거는 다 정리되고 있죠. 아까 유니스를 본 것 같은데, 아니네요. 제 눈이 이상했네요. 자, 쿠나이 간편 결제. 우리는 미넨지 갖고 있죠. 미넨지 잘 가고 있잖아요. 미넨지, 사실 오늘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 잘 갔어요. 예림당도 잘 갔고, 미넨지도 잘 갔고, 한국금융주도 잘 가고. 그 대신 나노신소재가 조금 문제가 있죠. 지금 나노신소재, 동국 SNC, 텔콘 RF 좀 문제가 있죠. 네, 곧 갈 거다. 근데 지금 옴니시스템주도 잘 가고 있고, 누리텔레콤이 조금 그러신데,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봅시다. 갈 것 같아요. 걔도 이 정도 볼까요? RFHC 이것도 5G고, 일단 5G가 일단 조금 많이 가고 있네요. 다시 이제 고려가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대표주에 항상 이제 대장주 KMW, 그 다음에 뭐 오이솔루션 항상 대장이죠. 1, 2대장주.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항상 5G 대장이고, 이런 것들이 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이제 5G에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먼저 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거 보고 다른 주식을 사셔도 됩니다. CSB도 사고 있네. 그 얘기는 우리 동국이도 한번 살려주세요. 한번 시원하게 한 9,000원까지만 가주세요. 9,000원까지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령님 듣고 계시죠? 네, 저희 세령님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고, 네, 코리아나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종목,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주는 하지 말자. 근데 바이오 관련된 주는 당분간 하지 말자. 당분간 재료가 좋은 종목이 있어도 당분간 하지 말자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5G는 순환해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는 미래 관련해서 여행은 예림당을 잡고 있고, 그죠? 마이데이터는 미넨지를 잡고 있고, 그래서 2차전지는 나노신소재도 아직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잡고 있고, 오리온은 샀다가 팔았고요. 정리했고, 익절해서 잘 먹었고요. 램테크놀리지는 램테크놀리지대로 잘 가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잠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까요? 어제 잠깐 세종시 관련돼서 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세종시 관련해서 이제 슬슬 분위기가 꺾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3개 나왔죠? 제가 잘 찍어서 엄선한 보람이 있다. 그죠? 엄선한 보람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있는 세종주 관련 있으신 분들은 제 어제 영상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